하늘아, 왜 이러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동안 어디 있었어? 이 아이들은 누구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이들은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1월 강정그룹 이동 무료급식 버스 출범식. 테이프를 자르던 재벌 2세 강우진의 손끝이 멈췄다. 무료급식줄 끝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여자가 보였다. 그녀의 양손에는 작은 두 손이 매달려 있었다. 서한을 그리고 쌍둥이처럼 보이는 두 아이가 보였다. 그 순간 하늘은 아이 손을 더 꽉 잡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비가 그치지 않는 거리, 우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6년 전 위자료 30억을 거절하고 사라진 여자. 그녀가 숨긴 건 무엇일까? 그리고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경영회의 직전 우진은 모든 일정을 멈췄다. 아까 그 아이들 조용히 찾아. 재벌가 장남의 첫 명령은 사업 보고가 아니었다. 왼손 화상 흉터를 바라보던 아이의 눈빛, 그리고 어머니가 내민 한 장의 각서. 임신이면 조용히 지워라. 놀이터에 울린 호루라기 소리. 반지하 창문에 그려진 얼굴 없는 아빠. 늦어도 너무 늦은 그가 이제야 도착했다. 2025년 11월. 우진의 귀에 빗소리만 들렸다. 마이크 앞에 선 채 연설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출범식장 한쪽에서 홍보팀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우진의 시선은 저 멀리 천막 밖을 향했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연단 아래로 펼쳐진 광장 끝 파란 우산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다. 우진은 숨을 멈췄다. 우산 아래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하나는 우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고개를 들어 연단 위 우진을 응시했다. 그 눈빛이 날카롭게 꽂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진은 반사적으로 왼손을 들어 올렸다. 화상 흉터가 새겨진 그 손을. 아이는 여전히 우진을 보고 있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그 표정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정확히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 같았다. 회장님. 비서 정연이 낮게 불렀다. 우진은 정신을 차렸다. 연설이 끝나 있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지만 우진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저 아이들이 누군지 지금 바로 확인해봐. 우진이 낮게 말했지만 정연이 잠시 망설였다. 경영회의가 30분 후입니다. 오늘 경영회의 취소하고 저 우산 밑에 있는 쌍둥이 누구 아이인지 조용히 신속하게 알아봐.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대답은 빨랐다. 알겠습니다. 우진은 연단을 내려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수행원들이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우진은 그대로 뛰었다. 정장 재킷이 비에 젖어 들어갔다. 광장 끝까지 달려갔지만 파란 우산을 들고 있는 아이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간 뒤였다. 우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손바닥에 빗방울이 고였다. 왼손 화상 흉터 위로 물줄기가 흘렀다. 그 순간 기억이 스쳤다. 6년 전. 하늘의 손을 잡았던 순간 손등에 흉터를 쓰다듬던 하늘의 손길. 이거 아프지 않아요? 라고 물었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우진은 눈을 감고 빗물에 몸을 맡겼다. 그날 밤 우진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고 정연이 들고 온 봉투를 받았다. 사진 몇 장과 간단한 신상 정보가 들어 있었다. 이름 서하늘. 주소 미사구 서현동 22번지 반지하. 직업 카페 아르바이트. 7살 자녀 쌍둥이. 우진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하늘은 여전했다. 조금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아이들 사진도 있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웃고 있었다. 하나는 우진의 눈매를, 하나는 하늘의 입꼬리를 닮았다. 우진은 사진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손가락이 사진 끝을 꽉 쥐었다. 7살 쌍둥이. 우진은 중얼거렸다. 2019년. 하늘과 헤어졌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였는지 서류만 놓고 나를 떠나갔다. 아이 나이를 생각해보니 헤어지기 전에 임신이었다. 우진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다.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진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조용히 다시 확인해.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이 창밖을 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 잠들지 못했다. 자신을 똑바로 보던 그 시선, 화상 흉터를 유심히 보던 그 눈. 우진은 왼손을 들어 올렸다. 흉터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로프에 감겼던 자국, 구조 훈련 중 생긴 상처. 하늘은 이 흉터를 좋아했다. 당신이 누군가를 구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하지만 우진은 정작 중요한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새벽이 밝았지만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며 조여왔다. 비서실장 정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아이들 생년월일이 2019년 12월 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자 손이 떨리며 생각했다. 그해 3월 하늘이 임신했다면 12월에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우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훈련과 승계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사이 하늘은 혼자였다. 우진은 일어나 평복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재벌가 장남의 옷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옷을 입고 비서와 수행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목적지는 하늘이 사는 반지하 주소 하나였다. 2019년 3월. 하늘은 손을 떨며 테스트기를 들여다봤다. 테스트기의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보이자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우진에게 말해야 하지만 그날도 훈련 중으로 만날 수가 없었다. 3주 동안 합동 구조 훈련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하늘은 혼자 병원에서 초음파를 찍었고 사진에는 2개의 작은 점 쌍둥이였다. 의사가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내일 점심 시간 되니?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톤이었다. 하늘은 대답했다. 네. 다음 날 호텔 라운지에서 시어머니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하늘은 손을 꽉 쥐고 맞은편에 앉았다. 하늘아, 임신 축하해.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하늘은 숨이 멎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시어머니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로 봉투 하나를 내려놨다. 30억이야.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아이 조용히 지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다. 우진이는 지금 회사 업무에 승계까지 정신없으니 신경 쓰지 않게 해야 돼. 하늘은 봉투를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아이를 지울 순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낳아도 돼. 대신 우진이와 헤어져. 봉투 옆으로 합의 이혼서 서류 한 장이 나왔다. 하늘은 첫 줄을 읽었다. 임신 사실을 비공개로 하며 향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손이 떨리고 글씨가 흐려졌다. 생각해봐,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진이는 너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과 회사가 먼저니까. 하늘은 서류를 밀어내며 일어났다. 필요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우진 씨에게 제가 직접 말할게요. 시어머니가 웃었다. 그럴 수 있을까? 3주 후에나 훈련 끝나는데. 하늘은 일어나서 긴 복도를 걸어 라운지를 나왔다.
다리가 힘이 풀렸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렸다. 하늘은 우산 없이 걸었다. 옷이 젖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아직 불러오지 않은 배를 두 손으로 감쌌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희를 꼭 지킬게. 하늘은 중얼거렸다. 그날 밤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은 사흘 뒤에 왔다. 훈련 끝나고 바로 갈게. 기다려줘. 하지만 하늘은 기다릴 수가 없었고 원룸을 정리하며 짐을 쌌다. 전화번호도 바꿨다. 우진이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우진은 그날 문패가 떨어져 나간 빈 원룸 앞에 서 있었다. 우편함이 비어 있었다. 하늘아. 우진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옆집 주민이 나왔다. 며칠 전에 급하게 이사 갔어요. 우진은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였다. 우진은 계단에 주저앉았다. 하늘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결국 우진은 일어나 돌아갔다. 훈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계 준비에 다시 매달렸다. 성격 차이 때문에 하늘이 먼저 떠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하늘이 도망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6년 동안 혼자 짊어졌다. 2025년 11월 말. 우진은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다. 반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계단이 보였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일 것 같았다. 모자와 평복을 입고 차에서 내려 계단으로 내려갔다. 첫 계단부터 습기가 느껴졌다. 벽에 이끼가 끼어 있었다. 문 앞에 섰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창문이 반쯤 보였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우진은 몸을 낮추고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다. 아이들이 방바닥에 앉아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우진은 숨을 죽였지만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가족을 그린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다. 엄마, 아이 둘, 그리고 아빠. 우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아빠 얼굴이 없고 까만색으로 칠해진 뒷모습만 그려져 있었다. 아빠는 항상 뒤돌아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우진의 가슴이 무너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하늘이 나왔다.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고 모자 아래로 하늘의 얼굴이 보였다. 예전보다 수척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하늘아. 우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가세요.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우진은 일어나며 말했다. 아이들은 당신과 상관없어요. 하늘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우진이 문틈을 잡았다. 나랑 상관없는 아이들이 왜 내 눈을 닮았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내 손 흉터를 그렇게 봤어? 하늘의 손이 멈추고 눈빛이 흔들렸다. 6년. 우진이 말을 이었다. 6년 동안 왜 한마디도 안 했어? 하늘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재벌과 스캔들이 되고 아이들은 숨겨야 할 존재가 됐겠죠. 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30억 줄 테니깐 조용히 지우라고. 하늘이 말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당신은 훈련 중이었으니까 몰랐죠.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혼자서 아이들 안고 비 맞으면서 키웠어요. 우진은 뒤로 물러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몰랐었어. 우진이 중얼거렸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히고 잠금 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반지하 계단, 차가운 시멘트 벽, 창문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우진은 계단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한참 뒤 우진은 일어났다. 계단을 올라갔지만 차에는 타지 않았다. 골목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로 걸어갔다. 엄말자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우진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소주요. 말자가 고개를 들고 우진을 봤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하지만 분위기가 남달랐다. 혼자세요? 말자가 물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주잔을 받고 단숨에 비웠다. 저기 이 근처에 하늘이란 사람을 아시나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자의 손이 멈췄다. 왜요? 그냥. 우진이 말했다. 아는 사람이라. 말자는 잠시 우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애 고생 많이 했어요. 비 맞으면서 배 안고 쓰러진 날도 있었죠. 우진의 손이 떨리며 잔을 놓을 수 없었다. 아이 아빠는 어딨냐고 물었더니 그냥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다. 말자가 말했다. 근데 이상한 게 아이들에게 아빠가 멀리 있고 바쁘다고 얘기를 해요. 우진은 숨을 참았다.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이 슬퍼 보였어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값과 정보값으로 돈을 많이 놓았다. 괜찮아요. 말자가 말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우진은 골목에서 빠져나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다. 그날 밤 우진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밤을 샜다. 반지하 골목이 보이는 곳에서 새벽이 밝았다. 아이들 손을 잡고 하늘이 나왔다. 우진은 차 안에서 지켜봤다. 아이들이 작은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하늘이 허리를 숙여 아이 옷깃을 여몄다. 우진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다가갈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시선은 떼지 못했다.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우진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미안해. 또다시 중얼거렸다. 들리지 않는 사과. 닿지 않는 목소리. 2025년 12월 초. 우진은 놀이터 벤치에 평복 차림으로 앉아서 신문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지 못했다. 하늘과 함께 아이들이 왔다. 우진은 신문 뒤로 얼굴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끄럼틀에서 뛰지 마.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갔다. 우진은 신문을 내리고 아이들을 봤다. 하나는 그네를 타고 하나는 모래밭에서 놀았다.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늘이 벤치에 앉았다. 우진과 세 자리 떨어진 곳. 하늘은 우진을 보지 않았지만 우진이 여기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진은 신문을 접었다. 그때 그네를 타던 아이 하나가 다가왔다. 아저씨 그거 뭐예요? 아이가 말했다. 우진은 숨을 멈추고 아이를 봤다. 아이가 호루라기를 가리켰다. 우진은 호루라기를 들어보였다. 이거 불면 소리 나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이거 불어봐요. 우진은 호루라기를 입에 댔다. 숨을 불어넣었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아이가 웃었다. 신기해요. 예전엔 이걸로 사람을 불렀어. 우진이 말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을.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아저씨 구조대원이에요? 우진은 웃었다. 예전엔 그랬어. 지금은요? 지금은. 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심하게 숨을 헐떡였다. 우진은 벌떡 일어났다. 괜찮아? 아이가 코를 만졌다. 비염이에요. 하늘이 달려와 약을 꺼내 아이에게 먹였다. 우진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비염. 우진의 침과 체질이었다. 알레르기성 비염. 아이가 진정되고 하늘이 아이를 안았다. 아저씨한테 패 끼쳤네.
하늘이 차갑게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가세요. 하늘이 아이 손을 잡았다. 우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잠깐만. 하늘이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비염약 제대로 된 거 써야 해. 친가 쪽 체질이면 일반 약으론 안 돼. 하늘의 어깨가 굳어지며 천천히 돌아섰다. 어떻게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어렸을 때부터 비염 똑같거든. 우진이 말했다. 아이가 우진의 손을 봤다. 아저씨도 아파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서 잘 알아.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다. 가세요. 하늘이 다시 말했다. 이제 그만 나타나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늘이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 우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호루라기를 쥔 채. 다른 아이가 모래밭에서 다가왔다. 아저씨. 우진은 고개를 돌렸다. 또 와요? 아이가 물었다. 내일도요? 우진의 목이 메었다. 그래도 될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좋아요. 아이가 웃었다. 우진과 똑같은 웃음. 왜? 우진이 물었다. 아저씨, 뒷모습이 우리 아빠 닮았어요. 아이가 말했다. 우진은 숨을 참았다. 뒷모습. 얼굴 없는 아빠. 아빠 본 적 있어?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멀리 있대요. 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만나고 싶어? 네. 아이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무거웠다. 우진은 호루라기를 아이 손에 쥐어줬다. 이거 가져. 아이가 호루라기를 받았다. 왜요? 힘들면 불어. 우진이 말했다. 그럼 내가 올게. 아이가 웃었다. 정말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아이가 호루라기를 목에 걸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리고 엄마에게로 뛰어갔다. 우진은 일어나서 벤치에 다시 앉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넘긴 호루라기. 부르면 오는 사람의 상징. 이제 우진이 불려가는 사람이 됐다. 그날 저녁 우진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놀이터가 보이는 곳. 불이 하나둘 꺼졌다. 정연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입니다. 알아. 참석하시겠습니까?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미루자. 정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미루라니까. 우진은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하늘 내 집 불이 꺼졌다. 반지하 창문. 어둠 속에 잠겼다. 우진은 시동을 걸었지만 떠나지 못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을 열자 넓은 거실이 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우진은 조명이 꺼진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왼손을 들어 올렸다. 화상 흉터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이가 봤던 그 흉터. 비염을 물려준 그 체질. 우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정말 미안해. 2025년 12월 초. 우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연이었다. 회장님. 말해. 하늘씨 모친이신 서정임 씨가 입원했습니다. 우진은 숨을 멈췄다. 어느 병원에? 대학병원 주소를 받았다. 우진은 차를 몰고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로 뛰어 올라갔다. 병실 7층 705호 문 앞에 섰지만 노크하지 못했다. 손이 공중에 떠 있었다. 안에서는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애들은 어떡하고. 우진은 문에 이마를 기댔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안 됐다.
문이 열고 하늘이 나와 우진과 마주쳤다. 하늘의 얼굴이 굳으며 여긴 어떻게 왔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들었어. 하늘은 대답하지 않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우진이 따라가며 불렀다. 하늘아. 하늘이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앞말기로 6개월 남았대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진의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다. 엄마 만나서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요. 하늘이 돌아섰지만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나타나면 엄마가 괴로워해요. 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년 전 그 일,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엄마도 알아요. 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만 가요. 하늘이 말했다. 우린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하늘이 병실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우진은 복도에 서 있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한참 뒤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하늘이 아니었다. 나이 지긋한 여자. 장모님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링거를 달고 장모님이 말했다. 강서방.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장모님이 손짓했다. 앉아. 복도 벤치. 우진은 정인 옆에 앉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할 말이 있어서 하늘이 모르게 나왔어요. 정임이 말했다. 우진은 정임을 봤다. 정임의 눈빛은 깊었지만 따뜻했다. 그 아이들 내 아이야. 정임이 말했다. 우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하늘이가 임신했을 때 너희 어머니가 돈 들고 찾아왔어. 정임이 말을 이었다. 우진은 숨을 참았다. 30억이었나. 그 돈으로 애를 지우라고.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벌가 체면이 있어서 스캔들 나면 안 된다고. 우진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하늘이가 거절했어. 돈도 각서도 다 거절하고 도망쳤지. 우진의 손이 떨렸다. 겨울에 혼자 애 둘을 낳았어. 정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늘이가 출산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조리도 못하고 바로 일을 했어. 우진은 눈을 감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해. 그 애들은 내 핏줄이야.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정임을 똑바로 봤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떻게 해야 하늘이가 날 용서해 줄까요? 정임이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용서는 내가 구할 게 아니야. 그냥 곁에 끝까지 있어줘.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요. 약속해. 정임이 우진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없어져도 하늘이가 밀어내도 끝까지 있어줘. 우진은 정임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합니다. 정임이 휠체어를 돌렸다. 병실로 돌아갔다. 우진은 벤치에 남았다. 복도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다. 겨울 햇살이 차가웠고 우진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소리 내지 않고 울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무너지고 있었다. 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구했던 사람. 이제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됐다. 우진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라탔다. 갈 곳이 없었다. 집도 회사도. 우진은 다시 병원을 올려다봤다. 7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정임의 말이 맴돌았다. 하늘이 곁에서 끝까지 그냥 있어줘. 우진은 차에서 내려 병원 벤치에 앉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밤새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담요를 덮어줬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우진은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다.
로비 구석 의자로 옮겨 앉았다. 아침 7시가 되니 하늘이가 아이들 손을 잡고 내려왔다. 우진을 봤다. 하늘의 얼굴이 굳었다. 왜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가고 싶지가 않았어.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이때 아이 하나가 뒤돌아봤다. 우진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우진도 손을 흔들었다. 아이가 웃었다. 목에 호루라기가 걸려 있었다. 우진도 눈물이 났지만 웃었다. 2025년 12월 중순. 우진은 본가에 섰다. 현관을 열었다. 거실에 강선옥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왔니? 선옥이 차분하게 말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그 아이 어머니 병원에 갔다며. 우진은 선옥을 똑바로 봤다. 그래서요. 선옥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확인은 했니? 뭘요? 그 아이들이 정말 내 핏줄인지. 우진의 손이 떨리며 주먹을 쥐었다. DNA 검사해봐. 선옥이 말했다. 확실히 해야지. 필요 없어요. 내 아이들 맞아요. 선옥이 차갑게 웃었다. 확신은 어디서 나오니? 눈을 보면 알아요. 우진이 말했다. 나랑 똑같은 눈. 똑같은 체질. 선옥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선옥이 말했다. 이제 와서 너의 아이들이라고 인정할 거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선옥이 벌떡 일어났다.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선옥이 비웃었다. 6년 전엔 왜 책임 안 졌어? 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내가 몰랐다고. 그건 변명이야. 내가 관심 없었으니까 몰랐던 거지. 우진의 가슴이 찔렸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려는 거예요. 우진이 말했다. 어떻게? 재단 이사회 앞에서 발표할 거야. 숨겨뒀던 사생아 아이들이 있다고.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촌 도진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기회에 너 끌어내리려고 혈안이야. 우진은 알고 있었다. 사촌 강도진. 승계 경쟁에서 밀린 후로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상관없어요. 우진이 말했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선옥이 다가와 우진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이 집안의 장남이야. 알아요. 그래서 내 아이들한테 더 책임져야죠. 선옥의 손이 풀리며 뒤로 물러섰다. 실망이야.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선옥이 돌아섰다. 이사회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 선옥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연이었다. 회장님, 강도진 상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씨 관련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이사회 카드로 쓰려는 것 같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 우진은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우진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이 소리쳤다. 이유가 뭡니까? 개인 사정입니다. 사생활 문제인가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사가 났다. 댓글이 폭주했다. 추측들이 난무했다. 우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병원으로 갔다. 정임의 병실. 하늘이 나왔다. 왜 왔어요? 병원비 주려고. 우진이 봉투를 내밀었다. 하늘은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치료비라도. 당신 돈 필요 없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6년 전처럼. 우진은 봉투를 걷었다. 그럼 뭘 원해? 시간이요. 하늘이 말했다. 돈 말고 시간. 6년 전 그때 내 곁에 있어줬어야 했어요.
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와서 돈 들고 나타나면 뭐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병원비는 내가 낼 거예요. 당신 신세 안 져요. 하늘이 병실로 들어갔다. 우진은 복도에 서 있었다. 봉투를 손에 쥔 채. 그날 밤 병원비가 익명으로 정산됐다. 하늘은 알았다. 우진이라는 걸.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포장마차. 우진은 말자 앞에 앉아 있었다. 힘드시죠? 말자가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이면 뭐해요? 자주 찾아가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우진은 말자를 봤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자가 말을 이었다. 마음이요. 하늘이 그의 마음 얻으려면 시간 들여야 해요. 우진은 소주잔을 들고 비우며 중얼거렸다. 시간이라. 말자가 웃었다. 포기만 안 하면 늦어도 돼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진은 결정했다. 모든 걸 내려놓기로. 체면도 승계도. 중요한 건 가족 하나였다. 2026년 1월 말. 정임이 세상을 떠났다. 우진은 장례식장 구석에 서 있었다. 조문객들 사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늘은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옆에 있었다. 울지 않고 참고 있었다. 우진은 다가가지 못했다. 자격이 없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밤이 됐다. 우진은 남아서 청소를 도우며 꽃을 정리하고 쓰레기도 치웠다. 하늘이 나오며 우진을 봤다.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우진은 새벽까지 계속 일했다. 발인 날 눈이 내렸다. 우진은 연구차를 따라갔다. 운전은 하지 않았다. 화장장까지 걸어서. 하늘이 뒤돌아봤다. 우진이 걷고 있었다. 눈을 맞으며. 하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례가 끝나고 하늘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눈이 쌓인 주차장에. 우진이 서 있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우진이 말했다. 하늘은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추워 보였다. 알았어요. 아이들이 뒷좌석에. 하늘은 조수석에. 말하며 차에 올랐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차 안이 조용했다. 아이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 할머니 어디 갔어요? 우진은 룸미러로 아이를 봤다. 대답하지 못했다. 하늘이 대신 말했다. 할머니 하늘나라 갔어. 언제 와요? 이제 안 와. 아이가 소리 없이 울었다. 우진의 가슴이 무너졌다. 눈앞이 흐려져 차를 세웠다. 왜요? 하늘이 물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늘은 처음으로 우진이 우는 모습을 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진이 말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우진은 다시 차를 몰았다. 집 앞에 도착했다. 아이들과 하늘이 내렸다. 우진이 차에서 내렸다. 하늘아. 하늘이 멈춰 섰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 우진이 말했다. 하늘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늘이 천천히 돌아섰다.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제 정말 혼자예요. 우진이 다가갔다. 아니야, 이제 내가 있잖아. 아니요, 혼자예요. 하늘이 소리쳤다. 당신은 몰라요. 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진은 하늘을 안았다. 하늘이 밀어냈다. 나요. 안 나. 우진이 더 세게 안았다. 나요. 하늘이 울었다. 제발. 우진은 놓지 않았다. 하늘이 우진의 가슴을 쳤다. 한 번, 두 번. 힘이 빠져. 그대로 무너졌다.
우진이 하늘을 받쳐 안았다. 둘 다 울었다. 눈 내리는 밤. 조용히 아이들이 지켜봤다. 한참 뒤 하늘이 우진을 밀어냈다. 이제 가요. 하늘이 말했다. 하늘아. 토요일마다 와요. 우진이 멈췄다. 토요일에 1시간씩만 아이들 보러 와서 놀아줘요. 하늘이 다시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아직은 같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텐 아빠가 필요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하늘이 말했다. 6년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늘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우진은 눈 내리는 골목에 서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인 토요일에 1시간. 적었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우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토요일. 우진은 정확히 이 시에 도착했다. 평복 차림. 손에 장난감 2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나왔다. 아저씨. 우진은 무릎을 꿇었다. 장난감을 내밀었다. 이거 선물. 아이들이 받으며 웃었다. 하늘이 문 뒤에 서 있었다. 1시간이에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이터로 갔다. 아이들이 뛰면 그 뒤를 우진이 따라갔다. 그네를 밀어줬다. 미끄럼틀에서 받아줬다. 아이 하나가 넘어졌다. 무릎이 까졌다. 우진이 달려갔다. 아이를 안았다. 어디 다쳤어 보자 많이 아프지. 아이가 울으며 우진의 품에서 안겼다. 우진은 상처를 봤다.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 붙여줬다. 이제 안 아파. 우진이 말했다. 아이가 웃었다. 눈물 고인 채로. 아저씨, 우리 아빠 맞죠? 아이가 물었다. 우진은 숨을 멈췄다.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가 말했다. 토요일마다 오는 아저씨는 특별한 사람이래요. 우진의 목이 메었다. 응 그래 아빠야. 아이가 우진을 안았다. 우진은 아이를 꽉 안았다. 눈물이 났다. 다른 아이도 다가왔다. 우진을 안았다. 우리 아빠. 우진은 두 아이를 안았다. 그때 하늘이 왔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우진과 눈이 마주쳤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진도 끄덕였다. 1시간이 지났다. 아이들을 데려다 줬다. 다음 주에 또 와요. 아이들이 말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보자. 우진이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혼자 걸었다. 눈이 녹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연이었다. 회장님, 강도진 상무가 이사회 소집했습니다. 알았어. 우진은 전화를 끊었다. 두렵지 않았다. 무엇이 와도. 이제 우진에겐 지킬 것이 있었다. 2026년 4월 15일. 만 7살 아이들 생일이었다. 우진은 케이크를 들고 왔다. 토요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늘이 허락했다. 생일이니까. 우진은 반지하로 들어갔다.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았지만 따뜻했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불렀다. 우진은 그 말이 좋았다. 매번 들어도 가슴이 뜨거웠다. 케이크를 내려놓고 초를 7개 꽂았다. 불 꺼. 아이들이 소리쳤다. 하늘이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 빛났다. 소원 빌어. 우진이 말했다. 아이들이 눈을 감았다. 작은 손을 모았다. 우진도 눈을 감았다. 소원을 빌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불자 어두머지며 불이 켜고 박수를 쳤다. 케이크를 자르자. 아이들이 웃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하늘이 나갔다.
돌아올 때 표정이 굳어 있었다. 누구예요? 우진이 물었다. 당신 어머니. 하늘이 낮게 말했다. 우진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자 강선옥이 서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이 수수했다. 들어가도 되니? 선옥이 물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며 하늘을 봤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선옥이 들어오며 반지하를 둘러봤다. 표정이 복잡했다. 아이들이 선옥을 보자 우진이 뒤로 숨었다. 안녕. 선옥이 말했다. 친할머니야.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옥이 무릎을 꿇으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선옥이 말했다.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너희 엄마한테도 미안하다. 선옥이 하늘을 봤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다. 6년 전 그때는 내가 틀렸어. 돈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도 당신을 몰아낸 것도. 선옥이 말을 이었다. 하늘의 눈물이 떨어졌다.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선옥이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었어. 우진이 선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이사회에서 발표할 거야. 선옥이 우진을 봤다. 아이 둘이 있고 내가 숨기려 했다고 말하려고.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 선옥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맞는 거야. 체면보다 진실이 먼저야. 선옥이 가방을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도진이가 유출하려던 거. 선옥이 말했다. 내가 먼저 발표하면 괜찮아. 우진은 서류를 받았다. 서류에는 하늘과 아이들 사진 신상 정보가 들어가 있었다. 이미 정연 씨가 대응 끝냈어. 선옥이 말했다. 병원 CCTV, 포장마차 사장님 증언 다 확보했어. 우진은 선옥을 똑바로 봤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선옥이 말했다. 당연한 거야. 내 손주들인데. 선옥이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랑 친해질까? 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눈물 고인 채로. 선옥이 웃었다. 그날 저녁 5명이 둘러앉았다. 작은 식탁. 우진, 하늘, 아이 둘, 선옥.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창문으로 봄바람이 들어왔다. 식사가 끝나자 선옥이 일어났다. 나 갈게. 조금 더 있다 가세요. 하늘이 말했다. 선옥이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봤다. 차 한잔 하고 가세요. 하늘이 말했다. 선옥이 눈물을 닦았다. 차를 마셨다. 두 여자가 이야기했다. 우진은 아이들과 놀았다. 밤이 깊자 선옥이 떠났다. 다음에 또 올게. 선옥이 말했다. 내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하늘이 대답했다. 문이 닫혔다. 우진도 일어나며 나도 이제 갈게. 왜요? 하늘이 물었다. 토요일 아니잖아. 우진이 말했다. 하늘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더 있어요. 우진은 다시 앉았다. 심장이 뛰었다. 아이들이 잠들었다. 하늘이 담요를 덮어줬다. 우진과 하늘이 남았다. 작은 거실. 차 더 마실래요? 하늘이 물었다. 응. 하늘이 차를 끓였다. 우진에게 건넸다. 고마워. 오늘 어머니 들어오게 해줘서. 괜찮아요. 하늘이 말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한텐 할머니가 필요하니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늘이 말했다. 우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근데 6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찾아오는 거 봤어요. 하늘이 말을 이었다. 우진은 하늘을 봤다. 급식 봉사하는 것도 봤어요. 하늘이 말했다.
병원에서 아이들 데려오는 것도 우진은 몰랐다. 하늘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늦었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많이 늦었지만 저를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요. 우진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하늘이 말했다. 우진은 일어나며 하늘에게 다가갔다. 고마워. 끝까지 너의 곁에서 너와 아이들을 지키면서 살 거야. 우진이 말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우진이 하늘의 손을 잡았다. 하늘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우진이 하늘을 봤다.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하늘이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지만 입은 웃고 있었다. 네. 같이 천천히 가요. 하늘이 말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갔다. 반지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따뜻한 빛. 그 안에 가족이 있었다. 6년을 돌아온 가족. 호루라기 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작지만 분명한 소리. 이제는 서로를 부르는 가족. 우진의 가슴에는 봄이 왔다. 늦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착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